보통 이런 아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처 방식이 서툽니다. 또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친구가 자기 장난감을 가져갔을 경우 더 쉽고 바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밀고 때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에서도 때리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신재현입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받은 전화에서 선생님이 우리 애가 다른 친구를 때렸다는 얘기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아이의 공격성은 유아기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중 하나입니다. 언어 발달과 감정 표현이 미숙한 아이가 사람을 때리는 행동으로 자신의 화를 표현하는 거죠.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리비도와 공격성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프로이드의 말에 따르면 사랑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 공격성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성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방법을 잘 알려주면 됩니다. 유아기의 아이가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두 번째,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세 번째, 공격적인 모델에 접하는 기회가 많을 때. 네 번째, 자기의 화에 대한 대안책이 없을 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가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뢰관계 회복하기. 아이도 어른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가 자주 싸워 불안이 높아진 경우, 또 형제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부모가 무관심한 경우나 동생만 편애하는 경우, 부모에게 자주 혼나서 억울함이 쌓여서 오는 공격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쌓여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마치 물이 가득 찬 댐이 한순간에 넘치는 것처럼요. 만일 유치원 교실에서 친구가 나를 불편하게 했다면 때리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반에 친구를 잘 때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날도 다른 친구를 먼저 때려서 싸움이 난 경우였습니다. 제가 중재를 하다가 그 아이에게 왜 때렸는지 물어보니 다른 사람이 자기를 먼저 건드렸다고 하면서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맞은 아이는 엉엉 울고 있는데 오히려 때렸던 그 아이가 더 화를 내며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주도가 바뀐 것처럼요. 또 교사가 혼내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한참 동안 씩씩거리고 화를 못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진정되면 다시 얘기하자 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부모 상담을 해보니 아이의 동생이 2살 터울인데 이 친구의 장난감을 자주 뺏고 열심히 그린 그림을 망쳐놓고 힘들게 했었나 봐요. 어머님은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돌보느라고 그런 상황에서 형이 양보해야지 하면서 이 아이만 혼냈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밑에 동생이 2이나 있다 보니까 아직 6살인데도 이 아이를 자꾸 큰 아이처럼 생각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돌이 안 지난 어린아이를 케어하다 보니 첫째까지 챙기며 놀아줄 시간이 안 돼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도 하셨습니다.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자기가 오히려 더 펑펑 울던 그 울음 속에 다른 슬픔이 깊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이니 가정에서도 하루에 30분이라도 아이가 원하는 놀이를 짧게나마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이와 눈 맞춤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해주고요. 어머님은 그 뒤로 짧게나마 아이가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저녁 시간에 아기를 재워놓고 늘 같이 했고 사랑한다는 말, 너를 믿는다는 말도 자주 해줬다고 해요. 이런 시간을 가질수록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 엄마의 훈육을 아이는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먼저 신뢰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두 번째,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말을 따라서 해보기.
아이가 3살이 지나 말을 잘하는 것 같아도 아직 생각이나 자신의 욕구, 감정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발달이 빠른 아이들은 친구가 자기 장난감을 가져갔을 경우 돌려줘, 내가 먼저 잡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 밀치고 뺏는 게 더 쉽고 바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밀고 때리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에서도 때리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바로 방어와 관심을 갖고 싶어서 나타나는 공격성입니다. 내 놀잇감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친구가 내 옆으로 온다면 또 뺏길까봐 방어적으로 밀 수 있어요. 또 내가 친구나 동생을 때렸을 때 평소에 관심을 주지 않던 어른이 관심을 갖는다면 그 행동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안전하게 우선 행동을 멈추도록 해야 하지만 그 후에는 때리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타협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사회의 규칙입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주세요. 친구가 정빈이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가서 화가 났구나. 정말 속상하겠다.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돼. 돌려줘 하고 얘기해야 돼 라고요. 그래도 안 돌려준다면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말하라고 해주세요. 화가 난 마음은 충분히 공감해주고 방법은 장황하지 않게 간단하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꼭 사과하도록 해줍니다.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기본 원칙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 행위 그 자체를 교정하기입니다. 때려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으니 때려서 미안해 라고 하고 상대방은 말 안 하고 가져가서 미안해 하면서 서로 사과하면서 풀도록 합니다. 연령이 어리다면 부모가 이 말을 알려주고 따라하도록 해주세요. 계속 여러 번 일관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3번째, 공격적인 모델에 접하는 기회가 많을 때 때리는 벌 주지 않기. 사회학습 이론가인 반두라는 공격성이 모델의 공격적 행동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언어적인 훈육보다 신체적인 훈육을 하는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습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때리는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아이에게 신체적인 벌을 가하지 않아도 엉덩이 떼찌떼찌한다 또는 맴매한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은연중에 습득하게 되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장난으로 부모를 때려도 웃으면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아이에게 평소 때리는 것은 안 좋다고 했는데 부모를 때릴 때 웃으면서 받아주면 아이는 이중 메시지에 헷갈릴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이 제게 장난으로 때리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네가 선생님이 좋아서 장난치는 건 알지만 이렇게 때리는 것은 아플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4번째, 자신의 화에 다른 대안책이 없을 때 다른 대안책 알려주기. 다치는 공격성이 잘못된 사회인지적 판단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이와의 공격적인 행동은 또래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적의적인 의도로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나가다가 공을 맞은 경우 그 공이 자신을 맞추려고 일부러 던진 거라고 생각하거나 친구가 모르고 자신을 툭 건드린 경우 나를 때렸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에게 공격성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보통 이런 아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대처 방식이 서툽니다. 또 상대가 주는 감정적인 자극과 말, 행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리 악의적이지 않을 때는 넘어가 주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자신이 조금만 불쾌해지면 자신을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반에 한 친구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며 때렸던 경우가 있었어요. 안경을 썼다고 다른 친구가 코난이라고 불렀는데 화가 나서 친구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무시하거나 웃어 넘길 수 있었지만 이 아이는 자신의 화에 다른 대안책을 몰라서 신체적인 공격으로 대응한 경우였어요. 그때 저는 그럴 때는 반사하거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코난같이 생긴 거야 하고 말해주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을 알려주어 사고의 융통성을 갖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공격성이 있는 아이 대처 방법. 첫 번째, 공격성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아이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칭찬해주기.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보면 공격성이 나타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정에서의 욕구불만의 원인이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 그때 부모가 크게 반응하고 또 혼을 냅니다. 이제는 반대로 잘못했을 때보다 평소에 잘했을 때를 찾아주세요. 아이를 잘 관찰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엄마의 일을 도와주거나 동생을 도와주는 그 순간을 잘 포착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만일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칭찬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빈이가 엄마를 도와줘서 엄마가 너무 편하구나. 엄마를 배려해줘서 고마워. 또는 동생이 때를 썼는데도 정빈이가 양보해줬구나. 말로 잘 타일러줘서 고마워. 라고요. 평소에 아이에게 바랬던 덕목, 즉 배려나 양보라는 단어를 넣어서 칭찬해 주시면 효과 만점입니다. 아이에게 관심과 사랑의 말과 표현을 평소에 더 많이 해야지 하고 의식해서 실천해 주세요. 2번째, 놀이 중에 보이는 공격성은 수용해 주기.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장난감을 부시고 싸우는 놀이를 많이 합니다. 보기에 안 좋기도 하고 너무 폭력적인 놀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부모는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놀이에서 보이는 공격성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공격성입니다. 하루 종일 싸우고 죽이는 놀이만 한다면 간혹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전쟁 놀이도 하고 서로 잡아먹고 부시며 공격성을 표출합니다. 해소하지 못한 공격성이 일상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친구를 자꾸 때리는 행동을 한다면 활동적인 놀이나 태권도, 바깥놀이 등을 통해 해소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3번째, 언어적인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의 의도나 동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적대적 공격성이 높아져서 남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공격성은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인 7세 이상이 되면 자주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보통 낮은 자존감이나 예민한 기질의 경우, 또 부모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은 경우에 이렇게 타인을 나쁜 말로 공격하는 언어적인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거나 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존감을 키워주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체로키족의 나이 많은 추장이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 둘은 항상 싸우곤 하지. 한 마리는 나쁜 늑대야.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거짓, 허영, 헛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늑대지.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란다. 그 늑대는 기쁨, 사랑, 희망, 친절함, 겸손, 동정, 긍정, 너그러움과 믿음을 가지고 있단다. 마음속 2마리의 늑대 이야기를 들은 소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더 많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 아이들의 마음속에 늑대의 먹이를 주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늑대의 먹이를 주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현쌤의 육아쉼터에서 잘 쉬셨나요? 오늘도 육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쉼터에서 만나요. 안녕!